공감을 해줘야 될지 말아야 될지 좀 헷갈리는 순간이 있으실 거예요. 언제 공감을 해야 하고 언제 공감하지 말아야 되는지 구분이 어렵다면 이 영상 꼭 보셔야 됩니다. 우선 첫 번째, 상황의 빈도를 보셔야 돼요. 예를 들면은 숙제나 양치처럼 꼭 해야 될 일을 일상으로 그냥 미룬다. 맨날 미룬다. 맨날 미루고 하기 싫다고 징징댄다. 이러면은 그때는 지시예요. 그 하기 싫어하는 저항심, 반발심까지 받아주면은 얘가 마치 이것을 안 해도 된다는 사인처럼 받아들이고 더 미루려고 할 수도 있거든요. 그래서 자주 그런다, 맨날 그런다 그러면 그냥 지시가 나아요. 해, 양치해, 하는 거야. 이게 더 중요해, 해. 이런 단호한 지시가 필요합니다. 그런데 자주가 아니다, 어쩌다 한 번이고 빈발하지 않는다 그러면 그때는 공감이 필요해요. 오늘 유독 좀 하기 싫어하네, 힘들어하네, 어떤 이유가 있니? 아이의 사정을 물어봐주고 마음을 헤아려주면 하기 싫어하는 그 마음이 좀 사그라들 수도 있어요. 그래서 이럴 때는 따뜻한 공감이 필요하다. 두 번째, 공감하지 말아야 되는 상황도 있어요. 언제냐? 훈육 상황. 훈육 상황에서는 공감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.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. 첫 번째, 메시지가 흐릿해져요. 예를 들면 아이가 그네를 새치기를 했어요. 그 상황에서 그네 먼저 타고 싶었어? 기다리는 거 힘들었어? 그래도 새치기는 하면 안 돼. 순서를 지켜야 해. 안 돼. 이렇게 하면은 일단 길잖아요. 그러다 보니까 꼭 필요한 메시지는 사실은 새치기 안 된다는 건데 그 메시지의 전달력이 흐려질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. 두 번째, 훈육 상황에서의 공감이요, 자칫 잘못된 행동에 정당성을 심어줄 수 있어요. 예를 들면 사람을 때리거나 욕을 하거나 이거는 이유 불문하고 절대로 하면 안 되는 건데, 예를 들어서 네가 괜히 욕을 하진 않았겠지, 너 나름대로 속상하고 답답하니까 그랬겠지, 그래도 욕하는 거 아니야, 좋게 말하는 거야. 이렇게 되면은, 이런 메시지가 반복이 되면 얘가 집이 아니라 학교나 다른 사람들이랑 있을 때 그 행동을 했을 때 마치 자신의 감정이 변명거리가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. 저도 속상해서 그랬어요. 저도 답답해서 그랬어요. 이럴 수 있다는 거죠. 그러니까 잘못을 인정하기도 전에 변명부터 할 수 있다. 그런 변명이 먼저 나오는 거죠. 그러니까 잘못을 시인하고 인정하기보다는 자기 나름의 이유가 있고 논리가 있다는 거를 주장하려고 될 수도 있어요. 공감이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. 공감은 꼭 필요한데 훈육 상황에서의 공감이 아이에게 혼란을 줄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. 그래서 잘못된 행동했을 때는 그냥 잘못은 잘못이다, 명료하게 가르치는 게 핵심이에요. 이게 훈육입니다. 공감과 훈육, 육아에서 놓치지 말아야 될 두 가지입니다. 마음도 알아줘야 되고 올바른 가르침도 주어야 돼요. 그런데 금쪽이를 만드는 건요, 되게 훈육이 빠진 공감이에요. 공감이 빠진 훈육이 아닙니다. 마음을 읽어주는 거요, 다른 상황에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. 우리 일상에서 공감해주고 마음 헤아려줄 그런 상황 무척 많아요. 근데 단호히 훈육해야 되는 상황 정말 많지 않거든요. 애가 욕을 하거나 사람을 밀거나 때리거나 정말 몇 개 되지도 않는 그런 상황에서까지 그때까지 공감을 보태지 않아도 돼요. 그냥 안 되는 건 안 된다, 그렇게만 하셔도 괜찮습니다. 언제 공감해야 하고 언제 공감하지 말아야 될지 좀 구분이 되시나요? 우선 첫 번째, 빈도를 봐야 된다. 아이가 일상으로 징징댄다 그러면은 그때는 지시다. 그런데 어쩌다 한 번이다 그러면 그때는 공감이다. 두 번째, 훈육 상황에서는 공감을 섞지 않는 게 좋다. 자칫 자기의 잘못된 행동에 대한 정당성이 감정이 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드렸습니다. 공감 언제 해줘야 될지 헷갈리실 때 꼭 이 두 가지 떠올려 보셨으면 좋겠습니다.